혹시 제 몸에서 냄새 나는 걸까요? 요즘 지하철만 타면 꼭 제 옆자리만 비어 있더라고요. 67세 이정희 어르신께서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하신 말입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3번, 4번 반복되니까 자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슬쩍 코를 만지며 자리를 옮기는 걸 보면 혹시 제가 냄새가 나는 걸까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르신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내가 민폐가 된 건 아닐까 싶어. 창피해서 나도 모르게 구석자리에만 앉게 돼요. 그 말끝은 작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정희 어르신은 흔히 말하는 더러움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하루 2번씩 샤워하고 수건도 아침 저녁 나눠 쓰고 옷은 하루만 입어도 반드시 헹구는 분입니다. 섬유탈취제도 꼬박꼬박 뿌리고 땀이 조금만 나도 갈아입는 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냄새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주환입니다. 서울에서만 38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왔고 지금도 매주 수십 분을 만나며 몸에서 나는 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냄새는 누구에게나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고 가족들은 섣불리 말하지 못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느낍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꾸 옆자리가 비어있는 경험, 누군가가 창문을 열거나 은근히 코를 만지작거릴 때 설마 나 때문인가 싶은 순간들,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다면 그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진 않아도 체취는 표정과 행동, 거리감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생각보다 더 많은 관계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내가 더럽다거나 덜 씻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 성분이 바뀌고 입안은 건조해지고 위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 변화들이 쌓여 특유의 체취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냄새 그냥 참거나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과 청결습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반복했던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소화에 방해될까봐 국은 잘 안 드셨던 습관, 몸에 좋다고 챙겨 먹던 영양제가 오히려 체취를 악화시킨 경우, 매일 씻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죠. 익숙해서 지나쳤던 일상 속 습관들이 사실은 냄새를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은 물론이고 청결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체취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중에도 단 3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가족들의 태도가 한 달 만에 확연히 달라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체취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냄새가 나면 씻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샤워를 해도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냄새가 피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몸속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71세 김영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깨끗이 씻는데도 손녀가 자꾸 뒤로 물러서요. 혹시 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진찰을 해보니 이 어르신은 위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을 자주 거르고 점심이나 저녁도 찬밥에 김치 몇 조각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특히 국이나 따뜻한 음식은 소화가 더딜까봐 잘 안 드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사가 오히려 위에 더 부담을 주고 위산이 고이면서 트림이나 입냄새, 심하면 숨냄새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급하게 드시는 습관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결국 겉은 깔끔해 보여도 속에서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겉을 아무리 씻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 없이 반복해온 익숙한 습관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식사 방식, 음식 선택, 먹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냄새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었던 거죠.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온 평소 잘못된 식사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영상 후반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을 거라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영양제들이 오히려 체취를 악화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국은 소화에 안 좋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73세 박정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국을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위가 약한데 국을 먹으면 위가 늘어난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맹물이나 찬물로 밥을 넘기는 습관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드시고 나면 속이 늘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며 입냄새도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처럼 따뜻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국을 하루 한 끼에만 포함시켜 보시라는 거였죠. 며칠 후 박 어르신은 속이 한결 편해지고 냄새도 덜 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서울대 병원 소화기내과 김정은 교수 역시 따뜻한 국물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위장이 약할수록 국을 피하기보단 적당한 온도의 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냄새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때우는 밥이 체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69세 최종환 어르신은 늘 간단하게 먹는 게 속에 좋아라며 찬밥에 김치 한두 조각, 두부 몇 개로 끼니를 때우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식사 후 30분쯤 지나면 트림이 올라오고 숨이 텁텁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으셨대요. 알고 보면 그 간단한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찬 음식은 위를 긴장시키고 소화효소 분비를 방해해 위 안에 음식이 더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고 그게 그대로 입과 숨으로 배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단단하고 질긴 반찬을 급하게 넘기면 음식물은 덜게 소화된 채 위장에 남아 뷔페 냄새처럼 올라오기 쉬워요. 저는 최 어르신께 찬 음식은 최소한 상온으로 데우고 반찬 2가지만 줄이고 대신 따뜻한 국을 곁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밥만 바꿨을 뿐인데 냄새가 덜해졌어요. 나도 몰랐던 문제였네요. 냄새는 우리가 가볍게 넘긴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종일 안 먹고 커피로 버티는 습관, 그게 냄새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68세 이명희 어르신은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고 점심도 허술하게 넘기고는 커피 몇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생활을 오래 해오셨습니다. 입맛도 없고 커피 한 잔이면 든든하니까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 입안이 텁텁하고 트림할 때마다 스스로도 냄새가 느껴져서 말하기가 꺼려질 정도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산이 계속 분비되고 그 산이 위에 고여 있다가 목을 타고 올라오면서 냄새를 유발합니다. 게다가 입이 마르면 치매 세균 억제 기능도 떨어져 냄새가 훨씬 더 쉽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께 큰 변화 대신 작은 걸 제안했습니다. 아침엔 전날 남은 국에 밥 한 숟갈만 말아서 따뜻하게 넘기시고 오후엔 커피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 한 잔만 드셔보세요.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 식사 대신 국 한 입과 따뜻한 물 한 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며칠 후 이 어르신은 그 텁텁한 냄새가 확실히 줄고
목이 덜 칼칼해졌다고 하셨어요. 냄새는 식사보다도 그 사이 비워진 공복의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복잡한 식단보다 작은 온기 한 모금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입니다. 혹시 오메가3, 마늘 캡슐, 홍삼, 프로폴리스 같은 영양제 드시고 계신가요? 74세 김태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탁에 영양제를 쭉 늘어놓고 정성껏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아버님, 입에서 양냄새 같은 게 나요. 라고 말하면서 고민을 시작하셨죠. 오메가3는 기름 성분 때문에, 마늘 캡슐은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홍삼과 프로폴리스는 위를 자극하면서 입안 건조를 유발해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물 없이 영양제를 넘기는 습관은 위장에 직접 자극을 주면서 숨냄새를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어르신께 3가지를 추천했습니다. 첫째, 영양제는 반드시 식사 직후 따뜻한 국물 한두 숟갈과 함께 드시기. 둘째,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먹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기. 셋째, 복용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꼭 마시기. 보리차는 위를 부드럽게 보호하고 노폐물 배출도 돕기 때문에 입냄새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김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아침에 일어나도 입안이 깔끔하다고 웃으며 말씀하셨고, 며느리와의 대화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냄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 바로 청결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작은 물건 하나가 체취를 은근히 악화시킨다는 사실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이걸 왜 이제야 알았지? 싶으실 거예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샤워는 누구나 매일 하는 일이지만 의외로 어디를 어떻게 씻어야 냄새를 줄일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씻는데도 왜 냄새가 날까? 하고 고민하셨다면 그 원인은 씻는 횟수가 아니라 씻는 방법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 냄새는 온몸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몸의 특정한 부위, 단 3곳에서 90% 이상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몇 번 씻느냐보다 어디를 얼마나 꼼꼼히 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냄새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3가지 핵심 부위와 그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냄새는 하루 한 번 샤워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씻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실제로 노인의 체취는 몸 전체에서 퍼지는 게 아니라 몇 군데 특정한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제가 진료해온 어르신들 대부분도 공통적으로 3가지 부위를 소홀히 하셨고, 그 부분을 관리한 뒤에 눈에 띄게 냄새가 줄었습니다. 첫째는 두피와 귀 뒤입니다. 71세 이창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머리를 감으셨습니다. 샴푸로 거품을 낸 뒤 물로 헹구기만 했죠. 깨끗이 감았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하셨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은은한 쾌쾌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머리카락 위주로 씻고 두피는 손끝으로 제대로 문지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냄새의 진짜 원인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쌓인 피지와 땀입니다. 특히 귀 뒤는 거울에도 잘 안 보여 쉽게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피지선이 많고 주름도 깊어 냄새가 가장 많이 고이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습관은 샴푸 냄새로 가려지겠지 하며 넘기기 쉽지만 오히려 향과 채취가 섞이며 더 강한 냄새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두피는 하루 24시간 안에 피지가 재생성되며, 이를 씻어내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 산패된 지방산 냄새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해결법은 간단하지만 한 번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씻는 걸까? 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샴푸를 손바닥에 덜어내 거품을 낸 뒤
그냥 머리카락 위에 얹고 헹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만으론 두피까지 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샴푸 거품을 낸 뒤 손끝 지문으로 두피를 눌러가며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머리 전체를 6등분하듯 나눠 앞뒤 옆 정수리까지 모두 골고루 마사지하듯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귀 뒤는 샴푸를 묻힌 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듯 닦고 샴푸를 씻어낼 때도 이 부분을 잊지 말고 물로 충분히 헹구어 주세요. 손톱으로 긁는 건 피지를 자극해 오히려 냄새를 더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헹군 뒤 두피까지 완전히 말리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쉽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말릴 땐 타월로 꾹꾹 눌러 닦은 뒤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까지 말릴 수 있도록 드라이기 찬바람을 이용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머리에서 나는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68세 김용기 어르신은 발냄새가 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지만 가족들이 자꾸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어 은근히 신경 쓰였다고 하셨습니다. 전 양말 매일 갈아 신어요. 샤워도 자주 하고요. 그런데 진료 중 양말을 벗으셨을 때 발가락 사이에 땀이 고여 있고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살펴보니 피부가 살짝 붉어지고 껍질처럼 벗겨지는 부위도 있었는데 이는 무좀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발바닥은 씻어도 발가락 사이는 대충 헹구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또 샤워 후 완전히 말리지 않은 채 양말을 신는 습관은 냄새는 물론 무좀까지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피부는 얇고 습도에 민감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발가락 사이의 지속적인 수분은 곰팡이균과 함께 악취 분자를 생성해 무좀과 채취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는 먼저 따뜻한 물로 발 전체를 1분 정도 불려주세요. 그래야 각질과 피지가 부드러워지고 비누 거품이 잘 스며듭니다. 그 다음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손에 충분히 묻힌 뒤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벌려가며 문질러 주세요. 특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는 가장 자주 놓치는 곳이니 시간을 조금 더 들이셔야 합니다. 마치 실을 감싸듯 두 손가락으로 감싸 쓸어내리는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발톱 밑은 거품을 묻힌 면봉이나 손톱 브러쉬로 가볍게 문지르면 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헹굴 땐 발가락 사이 거품이 남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뒤꿈치와 발등까지 꼼꼼히 씻어내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발을 닦을 때도 발가락 사이에 수건 끝을 집어넣어 꾹꾹 눌러가며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문지르듯 닦기보다 눌러서 흡수시키는 방식이 피부 손상을 막고 남은 습기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마른 후에만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상태에서 양말을 신으면 무좀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말은 땀을 잘 흡수하는 면 소재나 양모 혼방 제품을 추천드리고 특히 여름엔 얇고 통풍 잘 되는 소재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한 켤레만 계속 신기보단 하루씩 번갈아 신고 신은 뒤에는 양말을 꺼내놓고 신발 속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땀 냄새 흡수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루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관리만으로도 발냄새는 물론 무좀 증상까지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68세 김용기 어르신도 처음엔 그렇게까지 꼼꼼히 해야 하나요? 하셨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발을 씻고 말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산뜻해요. 예전엔 집에 오면 바로 신발 벗고 발부터 숨기고 싶었는데 이젠 그런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냄새로 인한 거리감이 사라지니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고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본인부터 먼저 상에 앉게 되셨죠.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효과는 몸과 마음 모두에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70세 김정래 어르신은 여름철만 되면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셨습니다. 옷은 매일 바꾸는데도 샤워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또 찝찝해요. 자세히 여쭤보니 샤워는 하시지만 가슴 밑이나 배꼽,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대충 물로만 훑고 지나간다고 하셨어요. 이 부위들은 모두 살이 겹치면서 땀이 잘 마르지 않고 통풍이 어려워 세균이 증식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줄고 주름이 깊어지며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땀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접히는 부위에 땀과 피지가 더 쉽게 고입니다.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는 피부 마찰과 함께 습기가 오래 머물면서 냄새뿐 아니라 염증이나 피부 가려움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중장년층의 피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접히는 부위는 일반 피부보다 평균 온도가 1.5도 높고 세균 밀도는 최대 5배 이상 많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불균형해져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죠. 결국 연세가 드실수록 이 부위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 됩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소홀히 하면 냄새가 오래 남습니다. 샤워할 때는 순한 비누나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해 부드러운 타월이나 샤워 타월로 가슴 및 사타구니, 배꼽을 쓸어내듯 닦아주세요. 특히 배꼽은 손으로 대충 문질러도 잘 안 닦입니다. 면봉에 비누 거품을 살짝 묻혀 안쪽을 원을 그리듯 조심스럽게 닦아주면 예상보다 많은 이물질이 나옵니다. 샤워 후엔 수건으로 물기를 꼼꼼히 닦고 드라이어의 찬바람 기능으로 살이 접히는 부위를 말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더운 날 눅눅한 느낌이 들 때는 베이킹소다를 면천에 싸서 가슴 밑이나 사타구니에 10분간 얹어두면 땀 냄새 중화에 도움이 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무향 베이비 파우더나 바세린 로션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파우더는 속옷 입기 전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얇게 톡톡 두드리듯 바르면 뽀송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로션은 샤워 후 건조한 주름 부위에 가볍게 발라 각질을 줄이고 냄새 원인을 차단해 줍니다. 여름철 외출 전이나 땀이 걱정될 때는 집에서 쓰는 물티슈를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꺼내어 닦는 방법도 시원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얇은 면 손수건 한 장을 접어 가슴 밑이나 사타구니에 슬쩍 끼워두면 통풍이 잘 안 되는 날에도 냄새와 땀을 훨씬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전부 어렵지 않고 집에 있는 것들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이런 관리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70세 김정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여름만 되면 속옷이 축축하고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사람들 가까이 가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 종일도 뽀송하고 제 자신도 훨씬 산뜻해요. 몸에서 냄새 안 나면 마음도 당당해지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현역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이 방법을 수많은 분들께 직접 권해드렸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생각보다 간단한데 효과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생활 속 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도 몸과 마음의 여유, 사람들과의 거리감, 자신감까지 달라졌다는 후기를 들을 때마다 이 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 물건들, 우리가 매일 하는 샤워 속에 정답이 숨어 있죠.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냄새는 줄고 마음은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번 주 안에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서 식습관과 청결 습관이 채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두고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또 다른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아빠, 스마트폰에 기름 자국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아빠가 나 찍어줄 때 사진이 뿌옇게 나왔구나. 딸의 무심한 한마디에 70세 정문식 어르신은 순간 멈칫하셨다고 합니다.
자주 사진이 흐리게 나와 이상하다 싶었지만 카메라 탓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렌즈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뿌연 기름 자국이 번져 있었고 코 밑에서 늘 텁텁했던 냄새의 원인을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내 얼굴에서 나는 냄새가 내 몸 때문이 아니라 이 폰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스마트폰은 하루에도 수십 번 손에 쥐고 귀와 뺨, 입 가까이에 자주 닿는 물건입니다. 피지, 침, 땀이 손을 타고 옮겨지고 그게 고스란히 케이스와 렌즈 테두리에 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폰은 매일 만지면서도 위생 관리에는 소홀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지갑보다 먼저 챙기는 필수품이 되었지만 채취 관리에서는 늘 사각지대였던 거죠. 정 어르신께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째, 알코올 티슈를 서랍에 넣어두고 일주일에 2번 스마트폰 뒷면, 케이스, 렌즈 주변을 꼼꼼히 닦을 것. 둘째, 안경을 쓰신다면 닦는 천에 소독제를 반 펌프 뿌려 코받침과 귀걸이 부분까지 닦아줄 것. 셋째, 가능하면 통화할 때는 이어폰을 사용해서 얼굴과 기기에 직접 접촉을 줄일 것. 이 방법들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직접 생활 속에서 검증해 본 가장 효과적인 팁입니다. 정 어르신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한 지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코밑이 시원해요. 눌린 듯한 냄새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손에 든 스마트폰부터 가볍게 바꿔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습관 하나가 내 하루를 훨씬 깨끗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다르게 하는 것,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냄새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식습관, 생활습관, 청결습관이 모여 몸속과 피부에 쌓인 노폐물, 피지, 세균이 냄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냄새는 어렵거나 거창한 방법 없이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하루 루틴을 추천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따뜻한 보리차 한 컵 먼저 드시고요. 스마트폰이랑 안경도 알코올 티슈로 가볍게 한번 닦아주세요. 하루를 산뜻하게 여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따뜻한 국 포함해서 드시는 거 기억하시죠? 식사 후에는 영양제도 꼭 식사 직후에 드시고 따뜻한 물 한 컵 더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샤워할 때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두피, 귀 뒤, 발가락 사이, 가슴 밑, 사타구니까지 부드럽게 꼼꼼히 씻어주시고요. 샤워 후에는 물기까지 완전히 말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 한 번 더 가볍게 닦아주시고 침실 창문 열어서 환기 한번 시켜주세요. 이거 다 합쳐도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꾸준히만 해주시면 돼요.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고 사람들 반응도 달라질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김용기 어르신은 이 루틴을 딱 2주만 실천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아들이 슬쩍 창문을 열거나 대화를 짧게 끊고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들이 먼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길게 나누고 식탁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더라고요. 김 어르신은 그걸 느끼는 순간 스스로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달라졌구나. 냄새로 불편하게 하던 시간이 이제는 편안한 시간이 됐구나. 몸이 변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 여러분도 오늘 시작하시면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혜백 서지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위한 확실하고 따뜻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